박근혜 정부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 창조 경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 걸맞춰서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과연 이렇게 어려운 취업이 어려운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창업을 할 수 있을까 한 말씀 좀 말씀해 주시죠. 글쎄 요즘처럼 그 경제가 어렵고 네네. 이럴 때는 사실은 저는 그 창업을 가능하면 하지 마라 이런 쪽이거든요. 그런데 지금 너무 일찍 퇴직을 하다 보니까 네. 또 우리 그 수명도 늘어나는 만큼 퇴직 시간도 좀 61세 그 전에 다 퇴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창직이라든가 네. 창업이라든가 네. 이런 것들을 본인이 찾지 않으면 네. 앞으로 저 100세 인생까지 살아가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창직이라든가 창업 쪽으로는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우리 김충호 변호사님께서는 저도 뭐 30여 년간 스피치를 했기 때문에 키높이 발언대도 나오고 소리 질러 그 헬멧도 나왔던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디어 개발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그냥 대박을 맞은 인생들도 많죠. 많죠. 네. 사실 제가 변리사라는 직업이라서 그런데 일반인들은 많이 이제 접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저는 이제 아주 그 간단한 거 가지고 정말 돈을 이렇게 우리나라 부자 기준에만큼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또 제가 방송에서 선정해서 그 모델로 방송했던 사람들도 전부 그런 사람의 개인 또는 기업 그런 사람만 이렇게 했거든요. 네. 많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 박사님은 이제 창업에 좀 이렇게 좀 더 더디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사실 10년 남겨놓고 이렇게 명예퇴직을 한 거거든요. 네. 작년 10년을 남겨놓고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이제 직장 생활이든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봐왔던 그런 그 능력이라든가 재능을 잘 살피고 있다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에서는 사실 경쟁에서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. 평생 직장생활 했으니까.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어떤 틈새 취업 전략, 틈새 창직 전략, 틈새 창업 전략 이렇게 세워오면은 우리나라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기업하는 상황이 부담을 많이 하지만 그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훨씬 그렇게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부자 대열에 들 수 있는 그런 창업이나 창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저도 강의가 뭐 충남대 쪽의 강의가 그 창업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창업을 하기 위한 저는 이제 마인드 내지는 자기를 좀 더 다듬어서 창직할 수 있는 에너지를 키우는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다양하게 전국을 누비시면서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그 느낌 말씀해 주실까요? 굉장히 많은 사업가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는데 이제 퇴직을 하시고 그 다음 인생을 준비하시는 인생의 이모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창업이라고 하는 건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거든요.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고 나서 받은 그 퇴직금 그것을 이제 창업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다 쏟아붓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것을 만약 실패하게 되어지고 나면 정말 그 인생의 마지막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.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지만 사실상 그러한 안정적인 곳은 이미 레드오션이 되어져 버리고 난 후거든.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큰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시장이 되어져서 많은 분들이 실패를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오히려 이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그 사업가들에게는 중요하거든요.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 고객의 문제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곳은 내 시장이 아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 비즈니스 모델이
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을 때, 아이템을 가졌을 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특허라고 생각해가지고, 그리고 좀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창업교육센터에서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, 저희는 이제 전체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협업할 수 있다 그러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변하는 게 있다. 동죽변, 변죽통, 변하면 통하게 돼 있다. 그리고 변즉구, 변하면 영원하리라.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. 일단은 간절함과 어떤 그 궁해해야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. 그래서 내가 언제 움직일 것인가, 언제 변할 것인가. 우리 김충호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사표를 딱 던지고 나와서 창업을 하셨듯이 그 때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가 실은 어려운데 우리 오대균 박사님께서는 언제 변하고 언제 움직여야 될지 그 때를 좀 짚어주시죠. 네.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그 10년 전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서 창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창업보다는 창직에 가까운 그런 일을 하시는 거고요. 김충 이사님도 안현모 안현모 이사님도 제가 볼 때는 창업보다는 창직에 가까운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. 근데 대부분 창업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저희 그 연구소 같은 경우도 그래요.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퇴직에 가까웠을 때 이럴 때 나와서 주로 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90% 이상이 있어요. 그때 나와서 한번 창업을 해서 실패하게 되면 상당히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. 그래서 좀 변리사님처럼 좀 나와서 뭔가를 하려면은 최소한 40대 중반 전에는 나와서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,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봤을 때는 계속 그 스타트업 기업들 이렇게 육성을 보육을 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. 많죠. 아무리 자기 생각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래요. 이렇게 보실 적에는 내 사업이, 내 기술이 이게 분명히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서 수익이 충분히 창출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 창업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게 나가서 이제 판매를 할 때 마케팅 쪽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막히고 생각을 할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창업보다는 창직 쪽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.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창업의 종류를 보면 14,000여 종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일본만 해도 16,000여 종의 직업이 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34,000 정도의 직업군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분히 자기가 여지껏 해왔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창직을 찾아본다는 어떤 제2의 인생이 시작될 수 있는 좋은 그런 어떤 신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김충호 변호사님.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이제 나올 때 정년을 10년 놓고 나놓고 이제 사실 제가 공무원 과장했었거든요. 중앙부처 과장 했을 때 때려칠 수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선택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막상 나와 보니까 정말 옛날에 김우중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세상은 넓고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우리 꼭 직업이라고 규정을 안 지어도 제가 생각지 못했던 직업들도 참 많고 저희 분야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수익이 꽤 많은 그런 이제 저희 변리사업이 아니더라도 변리사와 관련된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수익이 꽤 많은 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봐요. 근데 저희 후배들이 이제 나온다고 할 때 물어보거든요. 저한테 나가도 괜찮으냐.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.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뭐 가정도 아이들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아이들 문제도 있고 뭐 교회를 열심히 하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모든 시간이 있는데 만약에 나와 관련된 고객이 만나자고 한다. 그럼 그걸 가장 우선으로 할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. 이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.
제가 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 중이라도 고객을 만나자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만나야 된다. 그럼 그걸 먼저 나갈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게 우선순위. 예, 1번으로 해야 된다. 그러면은 될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걸 1번으로 하는 거는 거의 1번으로 했다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1번이 아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 자기가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한다 그러면 결코 우리나라에서 뭐 사업하는 분들이 막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이 보긴 했어요.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뭐 20대 30대가 아니잖아요. 충분히 나를 그동안 검증도 해봤고 내가 그만큼 나를 봐왔거든요. 그럼 나를 본 상태에서 욕심내지 않고 나에 맞는 일을 잘 찾아서 그리고 그게 내가 다른 일보다 우선 1번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하면 결국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책 중에 그 스피치에 목숨을 걸어라는 책이 그것도 있어요. 마찬가지.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라는 건 목숨을 걸고 그렇죠. 어떤 일에 올인해야 되겠다. 목숨을 그 일에 목숨을 걸어봤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. 맞습니다. 대부분 이제 올인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올인이 어디까지 한 게 자기의 올인이 기준이라는 거죠. 네네. 사람마다 그 차이는 굉장히 있다는 거죠. 네, 제가 오늘 어디 다녀온 동안에 차량이 굉장히 붐비더라고요. 벌써 추석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.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동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. 와 정말 이 가을 풍요롭고 아름답고 멋지다. 근데 여름은 여름대로 멋있고 가을은 가을대로 멋있고 또 겨울은 겨울대로 멋있고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멋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덕담 한 말씀씩 나누면서 오늘 이 귀한 만남의 시간을 종료할까 합니다. 우리 안현모 씨는 목사님인데 목회 활동을 하지 않으세요. 비즈니스 모델 제일 강의하시고 그리고 그 이외에 하는 일들이 많으신데 덕담 한 말씀해 주시죠. 저 스크린 보고 하시죠. 지금의 시대는 융합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. 서로 다른 것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.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분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충분히 정말 괜찮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시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. 오십시오. 함께 하겠습니다. 네,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산업기초 협력센터, 산업기술협력센터의 센터장님 함께하고 계신데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. 네, 덕담 말씀해 주시죠. 네. 오늘도 윤치영 박사님 때문에 네. 좋은 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좀 좋습니다. 그래서 서로 그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협력을 해나가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네. 김치고 변리사님이 실은 제 특허를 지금 관장하고 지금 애써주고 계신데요. 덕담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그 한가위 이제 뭐 내일 모레 됐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어렵다고들 많이 하는데 어렵지 않을 때는 앞으로 더 없어질 것 같아요. 네네. 항상 어렵고 힘든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그 조상님들 찾아가시면 차례도 잘 지내고 조상님들 저는 이 운칠복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. 운이 7이고 복이 3. 모든 일에 있어서 누가 돕지 않고 그런 인연이 닿지 않으면 모든 일에서 좀 이렇게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운칠복삼이라는 게 나한테 오려면 많이 그런 게 사실 기회가 오려면 많이 이렇게 그 조사님들 찾아뵙고도 많이 그런 그 조사님들의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런 운칠복삼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추석 때 가시면은 조사님도 많이 찾아뵙고 그동안 뵙지 않았던 그런 산수로 한 번씩 더 가서 그 조사님들의 그런 은덕이
나한테 눈치 복사 모도록 이런 어려운 시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그 요가에서 라마스테라는 말이 있는데